2019 크라운 혜택의 32강 첫 경기입니다. 해설의 백홍석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 25세 이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크라운 혜택에 올해도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32강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기대회에서는 박하민 선수의 돌풍이 아주 눈부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박하민 선수가 박정원 선수와 나연 선수를 차례대로 이기면서 우승을 거뒀거든요. 네.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선수가 멋진 돌풍을 보여주게 될까요? 먼저 2019 크라운 혜택의 대회 정보와 이어서 32강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의 상금이죠.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가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내년이 되면은 또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규대회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명단을 보면은 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선전은요, 남자조와 여자조로 나뉘어져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고요. 남자조는 성적 상위 남자 24명, 여자조는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전기 시드자들은 분산 배치가 됐는데요. 박하민 6단과 나현 9단이 전기 시드자입니다. 예선전이 펼쳐졌던 크라운 혜택 연수원입니다. 크라운 혜택에는 2박 3일 동안 이 연수원에 두기 때문에요. 네, 아마 더더욱 설렐 거예요. 그러게요. 물론 대회 참가지만 좀 더 색다른 재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 혜택배는 젊은 프로기사를 대상으로 한 바둑대회로 한국 바둑의 미래가 될 신의 기사를 발견하여 한국 바둑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크라운 혜택배 우승자들이 국내의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기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해서 후회 없는 명승부를 펼쳐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통해서 바둑의 즐거움과 묘미를 바둑 팬들에게 듬뿍 선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크라운 혜택배 파이팅! 기자님께서 진심 어린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많은 격려를 받고 예선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예선전은 아주 치열하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선발이 된 32명의 선수들 크라운 혜택 결과의 상품으로 추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는데요. 과자를 뽑으면서 네. 추첨을 하는 것도 아주 색다른 또 묘미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32명의 선수가 모두 확정이 됐는데요. 자, 32명의 선수, 바둑리거 선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신민준 선수, 변상일 선수, 이 나연 선수, 박하민 선수 아주 쟁쟁한 선수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규 대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32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지 32강 대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 우승자인 박하민 선수는 맨 왼쪽에서 정서준 선수와 32강전 치르게 됐고요. 준우승자인 나연 선수는 맨 오른쪽으로 가 있네요. 문유빈 선수와 만났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두 시드자들이 지금은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정서윤 선수, 이 문유빈 선수와 만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신민준 선수, 김영훈 선수, 송지훈 선수, 박건우 선수 등등 바둑리거 선수들이 14명이나 참가를 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이 여자 선수들의 활약도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네. 과연 어디까지 돌풍이 이어질지 그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2강전 중에서도 신민준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입니다. 저희가 신민준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현유빈 선수는 아직 익숙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고요. 네. 이 현유빈 선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입단했거든요.
네, 최근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두 기사의 오늘 대국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32강 첫 경기로 만난 두 선수의 대국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1경기입니다. 신민준 구단과 현유빈 2단인데요. 유빈 선수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그 양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그러네요. 자, 이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때 의상에 따라서 좀 더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 대회를 편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작년에 이 박하민 선수가 정말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네, 올해 그 자리를 좀 노려보고 싶지 않을까, 많은 선수들이 좀 노려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일단 박하민 선수가 이기고 올라온 준결승전에 박종환 선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당시에 돌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죠. 뭐 박정환 선수도 있었고 신진수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정규 대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참가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본다면은 누가 올해 우승하게 될지 아직은 안 그려지는데요. 이 크라운 혜택에는 시간 누적 방식이기 때문에 좀 쉬운 자리는 굉장히 빨리 둡니다. 뭐 지금도 20분의 제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네. 20초씩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빨리 두면 빨리 둘수록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자리는 빨리 두고 이 시간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쓸 자리에서 써야 돼요. 지금 보이는 제한 시간을 다 사용하면은 초읽기가 없이 시간패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둬야 되죠. 공교롭게도 이 현유빈 선수가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2강전에 신민유 선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진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선수가 작년과 올해는 본선 32강에서 만났지만 재작년에는 그 예선전에서 만났었거든요. 또 한 단계 더 올라왔기 때문에요. 더더욱 앞으로 좀 전진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벌써 이번 대국이 크라운 혜택 관련해서만 3번째 대국입니다. 좀 최근에 신의 대회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정말 이번 대회는 정말 많은 신의 기사들에게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대회 같아요. 한참 성장을 해야 하는 기사들에게는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의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면 상위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런 대회에서 성적을 못 보여주면은 바둑리그 감독님들도 선발을 할 때 그 선수의 좀 기량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굉장히 좀 빠르게 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초반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먹는 것은 이런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이 배석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손을 뺐고요. 네. 자, 백은 바로 잡나요? 먹을 수도 있어요.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두면 오히려 나중에 이런 데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백이 이쪽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곳으로 오면서 집을 지우기도 쉽고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자리다. 네, 최근엔 거의 바로 두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공지능도 이 귀를 바로 잡는 걸 괜찮다고 알려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큰 자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군요. 뭔가 초반에는 왜 발 빠르게 넓은 곳을 많이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귀로는 안 갈 것 같았는데 귀도 크군요. 일단은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들은 다음에 이렇게 넓게 벌리기도 좋고요. 이쪽을 압박했을 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들은 네, 좋은 곳입니다. 우선 넓은 곳을 향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끊어서 최근에 이런 변화도 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 흙이 잡은 것보다 이 백에 잡은 것을 더 높게 봐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받았고요. 이 더 어려운 수를 두자면 여기 둔 걸로 여기를 갖다 붙여서요. 이쪽이나 이쪽을 갖다 붙여서 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수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해지겠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도 붙였을 때 좀 서로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예시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여기를 두면요. 이런 식으로 둬서요. 네. 여기 끊기는 거, 여기 약점. 예, 정말 어려운 변화예요. 가장 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처음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둬서 이쪽을 얻고 중앙을 얻고. 근데 이것은 백이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엔 좀 더 어렵게 두기 때문에요. 네. 좀 두 선수들이 그 어려운 곳을 좀 피한 것 같아요. 최근 신민주 선수의 바둑을 보면 네. 이 초반에는 이 공부한 대로 발 빠르게 두고요. 이 중반에 굉장히 좀 창의적인 싸움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투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현유빈 2단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이 현유빈 선수는 일단 모양이 좋고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이 약간 형세 판단과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중반전 전투. 중반은 또 신민준 선수가 강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민준 선수를 꺾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중반전은 간명하게 장기전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돌이 부딪히면은 현유빈 선수가 좀 유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게다가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랑 두면 이름값에서도 약간 주눅이 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힘을 못 씁니다.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이 자기 바둑을 둬야지만 승산이 생겨요. 좀 더 자신감 있게 둬야겠네요. 자신의 바둑을 둬야 되죠. 그 균형을 잘 맞춘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요? 아무래도 이 정말 접근전으로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좀 적당히 싸워도 형세가 만만치 않은 거죠. 뭔가 올인하는 건 아니지만 또 흐름을 적당히 맞춰가면서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집으로 좀 안정적인 걸 택하는 걸 좋아하고요. 올인 작전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 선수가요. 저 올인은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바둑 두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젊은 기사들은 적극적인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현유빈 선수는 약간 반대되는 기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반에 좀 강점이 있나요? 네, 후반의 강점이 좀 있고요. 이 균형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형세 판단, 이 끝내기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좀 패를 걸어가는데요. 네. 이제 백이 이 패를 하기 싫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곳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를 왔을 때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가 또 되고요. 또 이렇게 호구 자리가 되면 정말 거의 살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이런 식으로만 살아 있고요. 여기를 오더라도 이렇게 오면 집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은 이렇게 되면 당한 거다.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다음에 막는 것이 선수가 아니죠. 아, 살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이면은 패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신민준 선수는 이 패를 지더라도 별게 없다는 거죠. 뭐 이런데 두 방울 두면 훨씬 좋고요. 네. 이렇게까지 안 두더라도 이런 것만 둬도 훨씬 좋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 패의 가치가 아직은 그리 크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백은 이렇게 지면 굉장히 아픈데 흑은 저도 크게 타격이 없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작전이고요. 지금 사실 이것도 약간 고민돼요. 이게 워낙 악수기 때문에. 아, 그냥 귀를 잡을 수도 있나요? 네, 왜냐면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둔 거잖아요. 이렇게 교환이 된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유빈 선수는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 네, 작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보통은 뭐 이런 데를 젖히거나 적극적으로 두면 끊는 것이 맞는데요. 네, 너무 악수거든요. 냉정하게 귀를 잡아뒀습니다. 그럼 이제 귀를 해소하는 거죠? 여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전부 없잖아요. 네. 그때 이 젖혀 이은 것과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작네요. 그렇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정말 별거 없다. 여기는 원래 둘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학수가 하나 있다. 네, 그래서 흑이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민수 선수는요. 아, 그래서 귀에 바로 패를 만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이라면 흑이 이겼을 때 이렇게 패가 있잖아요. 지금처럼요. 한 개, 이렇게 패가 시작되죠.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10집, 25집 정도 이득을 보는데 이 세 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백이요. 약간 냅두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만 가더라도요. 백이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은 흑이 만족스러운 진행이겠네요? 아무래도 여길 뒀는데 이렇게 젖혀 있고 뭐 여기는 조금 악수가 돼 있지만 네. 사실 거의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똑같거든요. 집도 똑같아요. 아, 불어난 집이 그러면... 아예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흑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래프들도 지금 흑의 점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접근전을 피하기 위해서 두긴 했는데 네. 약간은 실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하귀를 흑이 뒀기 때문에 우변 침투의 형태도 좀 달라지나요? 지금 이것은요. 네. 이쪽을 두면 축이 안 되잖아요. 여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튼튼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제가 보다 이렇게도 안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냥 통으로 가져가겠다 이러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쪽을 붙였고요.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패를 하면 백이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정말 이상하거든요. 네. 여기가 잡아 있어서 돌도 있어서 열었는데 중앙을 한 점을 잡으면서 굉장히 두터워졌거든요. 지금 백의 뜻은 여기서 팩감을 만든 다음에 여참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요. 아, 이렇게 만약에 먹게 되면 이 전체가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두게 되면. 많이 시달리겠는데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접근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잖아요. 잡혀 있는데. 아, 그만큼 이 패가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면 뭐 바로 둘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데를 둡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팩감을 쓰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먹히는 것은 정말 크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을 노리고 있고요. 그럼 원래는 이 내려서는 수가 악수 팩감이라고 봐야 하나요? 자체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자체 장문이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유명한 모양이죠. 자체 수상전도 안 돼요. 하지만 여기 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패감을 만들겠다. 네, 그런 뜻이죠. 굉장히 때이르게 어려운 장면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뭐 아직은 초반이라 그런지 두 선수 모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신민준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패를 들어갔고 현유빈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다른 점이죠. 자, 이렇게 두면은 패감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작거든요. 절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 그건 또 패가 크고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또 싫은 거죠. 그렇습니다. 위로 이으면 팩감 안 나오지만 집으로 손해. 밑으로 두면은 집으로는 득받지만 팩감이 나오고요. 흙은 다른 곳에 팩감이 없는 건가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요. 이 정도로는 이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수보다도 큽니다. 이 두 수가요. 우변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먹으면 이 집도 집이지만 계속 시달리면서 이 집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여기 발전성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 냉정히 그냥 이어서 받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위로 받을 수도 있고 이쪽을 두고 여기서 먼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두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이것과 이거 맛보기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막았습니다. 아, 단순히 있거나 막는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갈림길이 여러 개였군요.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이 이후의 선택이 많아요. 이제 많아진 거죠, 네, 선택이. 이제 여기 끊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았을까요? 일단 신민준 선수가 막는 길은 선택을 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최강으로 두네요. 아,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길 두나 여길 두나 팩감은 어딜 둬도 나와요. 여길 둬도 이거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커서. 뭐 이렇게 잡으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받고 때렸을 때 차라리 이렇게 늘겠다. 여기 손해를 워낙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여기는 100집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어려워요. 왜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은 집도 집이지만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중앙도 그렇고요. 뭐 정말 최소한 7집 이상 차이. 이 한 교환 네. 하나로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둬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만 가더라도 다음에 여기도 선수잖아요. 그러면 7, 10, 한 15 정도 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도 선수고 그러면 100집도 달라지고 흑집도 달라집니다. 한 10집밖에 안 나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100이 잘 됐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뭐 지나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들이 흑의 우세에서 그래도 지금 반반으로까지 맞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거는 거의 있는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는 있다고 보고 판단을 내린 그래프군요. 네, 지금 팩감이 있기 때문에 흑은 팩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 것 같은데요. 2019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1경기입니다. 현유빈 2단과 신민준 9단의 대구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